교재고죠. 68페이지. 지적 공부인데, 지적이라는 게 여러분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인데,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가 지난주 했고 오늘도 이제 복습해 드린 것처럼 그 등록 사항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제 먼저 했고요. 의의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종류도 우리 지난주 했던 그대로 뭐 다시 읽으시지 마시고 지난주 자료에 있는 요 5가지하고 책에 있는 걸 같이 보시고 우측으로 갑니다. 2절에 지적 그 공부 보존 및 공개인데, 거기 저 앞에 보면 보관을 누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은 그죠? 지적 공부를 각 시군구에서 보존 관리합니다. 일반 지적 공부는 오늘 여러 번 말하죠. 그냥 지적 소관청이라 해도 되는데 시, 군 어디서 관리한다? 구청에서. 그죠? 여러분 토지 대장 이거 여러분 갖고 있는 토지 대장 이런 거는 각 시군 구청에서 보존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죠? 뭐 그 이야기가 등록상을 마이크로필름이나 뭐 자기 디스크나 그밖에 이게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고요. 지적 공부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지적 공부는 지적 서구에 보관하지 않고, 자 2번에 밑에 괄호 2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보 처리 시스템 이 말은 전산화 해가지고 관리할 때는 관할, 여기는 이제 시도지사가 들어가요. 여러분 공법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시도하면 여기 시는 우리 서울특별시, 광역시, 울산 광역시고 뒤에 또 따라오죠.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건 일반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그 앞에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연구 보존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일반 다시 그죠? 뭐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일반 지적 공부는 시군구에서, 그 2번에 전산화해서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지적 서고 설치 기준 그래가지고요.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2번에 지적 서고 구조에 29회 때고 써놨잖아요. 기출 29회 때. 이거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그럼 시군, 우리는 뭐 아까 제가 시군구청에 가면 지적과가 있고요. 지적과. 그럼 나중에 그 중개업 등록하실 때 중개업 등록을 구청 가면 거죠. 지적과에서 주로 해요. 중개업 등록과가 없어요. 따로. 지적과 가라 그래요. 지적과가 등록하는데, 시군구청에 여러분 지적 서고가 있죠. 서고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29회 때 여기 써진 걸 쭉 내놓고요. 그 4번 있죠. 소개만 합니다. 이런 엉뚱한 문제가, 엉뚱한 게 가끔씩 하나씩 나와요.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고, 마찬가지 이중으로 하고,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이나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이죠. 철망. 우리 그 아파트 같은 데도 왜 철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안쪽에서 이제 그 바깥쪽 안쪽을 바꿨어요. 이 문제 틀리게 할 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시험이 이건 뭐 요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 서고 설치 기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죠? 바깥쪽 문은 뭐로 하고 철제로 하고, 안쪽은 철망 치고 쥐 못 들어오게. 그죠? 아파트는 안쪽이 철망이에요, 바깥쪽이 철망이에요? 그럼 집은 바깥쪽이 철망이죠. 창문 열면 철망이 있잖아요. 왜? 모기 못 들어오게, 파리. 근데 여기는 안쪽 바깥쪽이 틀리. 이거를 시험에 냈어요. 이런 문제가 가끔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른 과목에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떤 그 물론 한 60대 되신 분이 이거 틀려가지고요. 이거 한 문제 틀려 시험 떨어진 거 아닌데, 재작년에 그 산업인력공단에요. 울산 여기 본부에 산업인력 울산 본부 여기 울산에 왔잖아요. 몇 년 전에 산업인력공단 본부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왔거든요. 그 전화해가지고요. 담당자
중개사 시험 팀장 바꾸라 해가 팀장이 있어요. 담당 팀장이 바꾸라 해가지고 쥐새끼 같은 문제를 냈다고 담당자가요. 왜 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봐봐라. 지적법 12번 문제 봐봐라. 쥐새끼 안 나오냐고 거기에.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냐고. 그죠? 그러니까 막 담당자가 이제 아이고 그 출제위원들이 자기 출제한 사람 아니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냈다고 이제 핑계 대고 출제위원 공개하라고 막 해가지고 2시간을 전화했다. 2시간을 끊지도 못하고 이러면 민원인이 전화하는데 끊지도 못하고 욕을 막 다 했다고 그러는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이제 자제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참고로만 하시고 넘깁니다. 지적 공부 뭐 이거 뒤에 뭐 보관 방법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죠? 반출 금지 거기 한번 보세요. 4번에. 그럼 지적 소관청이 해당 지적 서고에 있는 지적 공부는 원칙은 영구 보존하고 반출이 안 되죠. 원래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데 거기 1, 2번이 반출이 되는 예외 두 가지. 하나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해준한 재난 피한테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또 하나가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에 뭐를 얻으면 됩니다. 성이. 요 두 가지. 근데 이것도 뭐 이런 그 가끔씩 이제 물었던 건데요. 원래는 지적 서고 바깥으로 반출이 안 되는데 등기부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 가면 등기부도 등기소 밖으로 원래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두 가지 해당되면 그건 반출이 된다. 이렇게 아시고 우측으로 갑니다. 71페이지에 지적 공부 공개인데요. 공개. 거기 보시면 지적 서고를 열람교부에 보면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여러분 이거 토지대장 떼고 이런 도면 떼려면 발급 받으려면 해당 지적 소관청에 가서 열람 발급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다만 지적도 임야들을 왜 제외하느냐 하면요. 지적도 임야도 이거 도면 이건 아직 전산화가 안 된 게 많아요. 전산 처리가. 그런 거는 제외하고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 시군구청장한테 가도 되고요. 읍면동에 가도 돼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토지대장 떼러 갈 때 가까운 그 읍면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읍면동에 가도 뗍니다. 또 요 이야기도 했죠. 우리 울산도 그렇지만 부산에는요. 지하철역 같은데 구청 안 가도 지하철역에 그 부산 서면 이런 역에 가면 무인 자동 발급기 아시죠? 무인 주민등록 등본 이런 토지 대장 이런 거 자동 발급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전산화 안 된 거는요. 이거 전산화가 안 된 거는 자동 발급이 안 되겠죠. 그건 직접 구청 가야 되고 시군구에 가야 되고 전산화된 거는 읍면동이나 무인 민원 발급기에도 발급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시고 작년에 있잖아요. 여러분 발급 받을 때는 여기 가도 되고 시군구청 가도 되고 읍면동에 가도 됩니다. 여기는 시도에 가면 안 되죠. 시도에 가는 거 아니죠. 이거 발급 받을 때는 어디로 간다? 요 시군구청으로. 여기 시도라고 써놓고 앞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할 겁니다. 이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는 시도에 가는 게 아니고 시군구나 읍면동에 갑니다.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공법에 보시면 여러분 저는 좀 오늘 좀 덜 하고요. 공법에는 맨날 앞에 시도지사 앞에 뭐 있죠? 아까 우리도 했던 것처럼 장관. 무슨 장관이죠? 제일 많이 나온 게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느냐, 시군구청이 하느냐 이런 걸 묻는데 우리는 막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고 넘겨보시면 6번에 있죠. 6번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을 할 때 그죠?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그 1번에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 전산화된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 이용도로 활용 목적 등에 관해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데요. 심사를 받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3번에 있죠. 그 밑에 괄호 3번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가서 피상속인 자기 부모, 아버지나 이런 부모 토지 전산 자료 이용할 때는 그건 심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거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거기 지금 3번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군구청에 가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되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상 땅 찾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상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시군구청 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모르죠. 집에 뭐 이 등기부 뭐 등기 필증도 없고 이런 대장도 없고 아버지가 어디 땅이 있을 것 같은데 못 찾는다 하면 아무 구청에 가도 돼요. 아무 시군구나. 땅이 여러분 어딘지 모르잖아요. 제주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남구청에 가면 전산으로 이걸 다 검색해줘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됩니다. 살아 계신데 가면 안 돼. 아버지한테 주 맞아요. 에? 살아 계신데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가족관계, 아버지하고 내 나온 가족관계 등록부 떼가지고 이거 돌아가신 이게 우리 아버지고 내가 왔다 하면 이거 전산 검색을 해줘요. 아버지 이름하고 주민번호 치면요 떠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도 주민번호는 같은 사람 없죠. 가끔 무슨 사고가 생겨 같은 사람 있었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논란이 되고 바꿨는데 아버지 이름하고 주민번호 딱 넣으면요 땅이 딱 떠요. 딱 떠. 없으십니다. 그죠? 가시라고. 그럼 저 은행 가서 이제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 다 어딥니까 그 금융위원회 울산지사에 가면 통장 다 검색해 주죠. 아버지 거래했던 거 농협 240원 남아 있는데 찾아가실랍니까? 그죠? 에? 그거 다 해주고 보험회사 가면요 손해보험협회인가 울산 지부에 가면 아버지 보험 들은 거 있으면 다 뜹니다. 알겠죠? 그거 검색하잖아요. 그와 같이 조상 땅 찾기 이거 여러분 작년까지 16만 명인가 찾아갔다고. 검색해가지고 찾아갔다고 통계 나오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전산 검색 있죠. 우리 아버지 내 거 자기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토지 전산 자료 검색해 달라면 이거 검색해 주면 땅은 찾았는데 이제요 상속인이 우리 등기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요. 내가 찾아도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땅 찾았죠 이제. 울산에 어디에 땅이 하나 있다. 뭐 예를 들면 130평이 있다. 여러분 130평이 있다. 그럼 이건 공동 상속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 자식들이 이게 공동 상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고 내 이름으로 바로 안 해줘요. 공동 상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전산 자료 이용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7번. 우측에 7번. 지적 정보 전당 관리 기구 설치 이게요. 누가 하느냐 이거는 맨 앞에 이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당 관리 기구가 뭐냐 하면요. 국토부 여러분 이건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지적 정보 공개를 해줘요. 지적 정보 공개. 이 지적 정보 공개란이 있어요. 거기서 지적에 관한 사항들을 일반 정보들을 공개해줘요. 이걸 지적 정보 전당 관리 기구라 그래요. 이걸 시험에 딱 한 번 이걸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물어가지고 답은 국토부 장관. 1번 국토부 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시군구청 이렇게 써놓고 답은 국토부 장관. 자, 이제 74페이지로 왔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있죠. 여기부터 이게 많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마치기 전에 나중에 요거 오늘 자료 지난주에 요걸 못 드렸는데 오늘 자료 요거 가지고 정리하십시오. 책에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요 한 장에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있죠. 이거 요약집 같은데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84페이지까지니까 많습니다. 85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적 공부 복구인데 거기 맨 앞에 있죠.
지적공부가 지적소관청이 다만 여기도 있죠.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 나오면 전산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지적 공부는 여기도 시도지사가 들어가요. 시군구청장은 지적 공부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면 멸실 당시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 인정 부합하거나 하다고 인정이 잘했잖아. 복구. 여러분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면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죠? 복구. 이 복구라는 거 아시고 가끔씩 나온 게요. 넘겨보십시오. 복구 자료 뒤에 거기 복구할 때 그 2번에 복구할 때 그 복구 자료가 소유권 썼지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에 확정 판결서 가지고 복구하고요. 토지 표시 복구라는 말은 밑에 칸에 여러분 지적 공부 안에 소유자도 있고요. 그죠? 소유자도 있고 토지 표시 있죠. 오늘 우리 배운 무슨 지목 면적 이런 걸 복구할 때는 다시 만들 때는 복구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만들 때고 7가지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사본 지적공부 등본이 이게 등본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이거 이 등본 있죠. 여러분 지적공부 이거 등본 이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아니면 청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있어요. 그거나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 우측에 뒤에 나중에 종합증명서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까 잠깐 소개했죠. 요거나 7번은요. 그 7번은 멸실 훼손 시 복구 자료로 활용하려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를 해가지고 지역전산본부 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된 맨 끝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복제해놓은 지적공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닌 걸 복구 자료가 시험에 물으면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이렇게 묻겠죠. 아닌 거 이렇게 묻는데 복구 자료 요거를 가끔씩 물으니 지금은 당장에 제가 하는 말 있죠. 외워라.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복구 자료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 아시고 나머지 절차 같은 건 아직 직접 나온 건 아니니까 쭉 참고하시고 89페이지로 갑니다. 종합공부라고 이게 이제 종합증명서가 만들어집니다. 각 시 소관청이 하는데 2번만 우선요. 나머지는 이것도 지적공부와 같으니까 그 2번에 있는 종합공부 등록 사항에 그 1, 2, 3, 4번은 우리 자료 있죠. 오늘 자료 여기하고 똑같고요. 여기 자료 있는 거하고 똑같고 5번이 이게 책에는요. 그 책에 5번 보세요. 5번 종합공부 등록 사항에 5번이 뭐냐. 자료 오늘 자료에 여러분 제가 드린 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뭐냐. 오늘 자료 있죠. 오늘 드린 자료 맨 끝에 5번에 끝에 등기부에 있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이것도 종합공부에 적어집니다. 들어갑니다. 이걸 통합을 해서 이 5가지를 지난주 제가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수업 자료 보세요. 그 종합공부 등록상 1번 끝에 지적공부 내용 다 종합공부로 들어오고 2번 건축물 해놓고 끝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 3번은 끝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 4번도 그 뒷줄에 다음 줄에 끝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가격이 있어요. 그 내용 5번 끝에 등기법에 있는 부동산 권리관계 이게요. 종합공부 안으로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91페이지 보세요. 서식. 이 서식은 몰라도 되지만 토지만 있고요. 요거 여기 보세요. 91페이지에 맨 위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토지만 있으면 넉 장을 떼주고요. 건축물이 없으면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요. 2장씩입니다. 이게 이 페이지에 2개 있고요. 위에 아래 넘겨보시면 또 2개가 나옵니다. 뒤에도 이 2개씩이에요. 2개씩 93페이지까지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요, 6장을 떼줘요. 6장을. 이걸 이제 만들어진 지역 각 시군구마다 아직 이것도 2030년 이걸 전국에 있는 이 말까지 했죠. 지난주에 전국에 있는 여러분 보세요. 4천만 개가 넘는 남한 지역만 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 수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등록된 필지 수가 4천만 개가 넘어요. 4천만 개가. 남구는 우리 울산시 남구는 남구청에 가면 전 남구 내에 몇 필지냐는 걸 대충 알죠. 근데 오늘도 이 필지 수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인구가 뭐 늘어나고 줄듯이. 왜 늘어납니까 하면 분할되면 늘어나죠. 합병이 되면 줄죠. 나중에 토지 이동 변동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이거 실무적으로 분할이 제일 많습니다. 합병보다 분할이 많아요. 분할이. 그래서 분할을 많이 하니까 합병보다는 분할을 많이 하니까 필지수가 조금씩 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죠. 이 4천만 개가 넘는 필지를 다 만들어 이거를 시군구가 이게 2030년까지 완비한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공부가 뭐다? 또 등록사항 있죠. 아까 요거 자료하고 같이 그것만 보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고요. 또 쭉 넘어갑니다. 이제 100페이지에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앞전주에 앞에 거는 나중에 보시고 넘겨보시면 토지 오늘은 뭐 내용은 이거 1시간 이상 설명돼야 되니까 토지 이동의 종류만 보십시오. 앞전주에도 했죠. 제가 그 102페이지에 6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일반적 이동, 신규 등록 넘겨보시면 등록 전환, 그리고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쭉 또 가서 110페이지에 지목 변경, 111페이지에 6번에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뭐 시킨다? 말소. 여기까지가 여러분 토지의 일반적 이동이라고 이렇게 앞전주에도 했죠. 제가 한자로 토지의 일반적 이동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토지의 이게 뭐다? 변동. 요 일반적 이동사 6가지 요거 1시간 다음 주입니다. 1시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있죠. 여러분 113페이지에 축척 변경 요것도 토지의 이동 요건 따로 이제 축척 변경과 그 다음에 토지 지적 정리 정정 여기까지 하면 요게 이제 다음 그 시간에 둘째 시간에 하고 지적 정리까지 그죠? 앞에 요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적 청량 어디냐 하면요 이게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제가 16페이지 펴시면 거기 2장이 지적 청량인데 요거는 항상 지적할 때마다 이게 뭐 앞에 뒤에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처럼 뭐 토지 면적 경계 면적은 뭐 해서 정한다 청량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배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지적이 대체로 맞춰지고 그 아까 10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등기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수업은 대체로 여기까지고 다음 주 또 설입니다. 여러분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 설이죠. 설이라서 이제 쉬고 그 다음 2월 그 다음 주에 오늘이 17일이죠. 17일 24일이 참 설 연휴고 31일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표 잘 보시고 다니셔야 돼. 세법 하고 저는 1월 달에 2번 했으니까 그죠? 세법이 이제 2번 앞전에 한 번 했고 2번 하고 2월 이제 첫 주에 제가 2월 7일이죠. 그죠? 그때 이제 공시하니까 시간표죠. 격주로 가니까 잘 아시고 이게요. 학원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이거 한 과목이 가야 되는데 이게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격주로 그죠? 격주로 이렇게 2주씩 하는데 해봐야 4주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2달 해봐야 4주. 그래서 학원하고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강을 또 해야 되는데 그죠? 요즘 보강하는 것도 싫어해요. 학생들이 토요일 날 나와라, 일요일 날 나와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요. 제가 학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중에 우리 원장님 또 중개사법 하러 와서 이야기할 건데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요 책으로 3월까지 가야 돼요. 진도 마칠 지적법 한 3번, 등기법 한 3주 해야 되니까 6번 해야 되는데 1월 2번, 2월 격주로 2번, 3월 2번 이렇게 해야 돼요. 4월부터 6월까지는요. 요약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약집이 나와요. 제가 이 요약집이 제게 좀 크게 편집을 해서 그렇지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전후되는데 그건 뭐 보시면 이거하고 달라요. 막 좀 편집을 좀 크게 해가지고 글씨도 크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 이 책 안에서 요건 이제 여기 뒤가 이제 세법이고 요 공시는 요거 제가 잘란 건데 여러분 이 책을 다 오늘도 안 한 게 더 많죠. 이 책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책 안에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딱 쓰면 돼요. 책은 왜 이렇게 크게 썼냐? 한 3만 원 맞추려고 그래 쓴 거예요. 네? 3만 얼마 돼 있죠 뒤에 가격이.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 요것만. 그리고 요 수업 자료 이제 필요할 때 책을 요거 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하고 1월 3월에 4월 6월에 요약집이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요약집 안에는 물론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요약집 안에도 오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보통 우리가 이제 7, 8월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 7, 8월에 이제 문제풀이 하고 이제 9, 10월에는 이제 본시험 대비해 가지고 40문제씩 저는 24문제씩 2번 합니다. 24문제 한번 풀고 또 한번 쉬었다가 24문제 해설하고 또 풀고 2번씩 하는데 본시험 대비해서 하고 일단은 요 한번 이론 강의 2타임인데 사실은 뭐 1차부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이제 중개사 학원 중개사 공부하러 오시면 지금도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민법, 개론, 뭐 공법 이런 걸 했지만은 우리 과목은 오늘 이제 1월부터 처음이지만 중개사 과목에 1차부터 하시는 분은 민계공을 잘해야 된다. 그죠? 민법, 개론, 공이 공법이에요, 공시예요? 공법입니다. 제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시는요 요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겠죠? 2차만 하시는 분은 여기도 계신데 2차만 하면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이렇게 하면 되지만 1차부터 하시는 분은 1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민법, 개론이. 그죠? 1차가 안 되면 여러분 1차가 안 되면 시험 뭐 2차는 바로 자동 1차 시험에 이제 불합격하면 자동 무효니까 공부 방법이 좋은 여러분 우리 학교 때 좋은 대학을 가려면 서울이나 울산에도 그렇죠. 좋은 대학 가려면 구, 영, 수를 잘해야 된다.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잘해서는 좋은 대학 못 간다. 국어 50점, 사회 80점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국사, 사회, 이 선택 과목이죠. 마지막 시간에 치는 거. 얘들이 언어, 외국어, 수학 마지막 시간에 뭐 선택 과목 있죠. 국사, 화학, 물리 마지막 시간에 보잖아요. 오후 한 5시까지 수능 볼 때 수능 이걸 잘해야 좋은 대학 가죠. 여러분 국영수가 당락이 결정된다. 그죠? 근데 우리는 중개사 학원에는 뭐를 잘해야 된다? 민계, 공을 잘해야 된다. 그죠? 이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1차부터 먼저 대부분 여기 1차부터 하시니까 1차부터 먼저 잡고 주간반은 특히 오후에 시간 나고 저녁에 또 좀 공부 좀 하신다 하면 민법 개론해야 되고 공법부터 잡아야 됩니다. 공법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시 이거는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은 수업만 들으십시오. 오셔서 수업만 들으시면 자 나 요약집 나오면 이제 요때부터는 조금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요 4월 6월까지도 요약집을 수업 들으시고 하루 한 10페이지 나갑니다. 10페이지 그것만 뭐 복습하실 분 복습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민계공 하라고 합니다. 6월까지요 7, 8월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뭘 잡아놔야 된다? 민계공. 그럼 7월달에 제가요 이게 가까운 사람들 이게 친하게 지내고 이게 주변에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안 묻지만 물어보면 민법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개론은요 더 안 돼 있는데요. 공법은요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그럽니다. 7월달 가서도. 그죠? 조금씩 잡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 과목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법, 중개사법하고 우리 과목은 수업만 충실히 들으시면 돼. 그러면 막판에 이번 이 7, 8월 문제풀이 딱 끝나고 9, 10월에 가서요.
바짝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루 바짝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이거는 이 민계공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이거는 학교 때 영어, 수학, 국어는 벼락치기 공부가 안 되잖아요. 사회는요, 국사는 내일 시험 보면요, 오늘 저녁에 사회 국사 조금만 더 열심히 책 보면 점수가 팍 올라가요. 벼락치기 공부가 돼요. 사회 국사 이런 과목은 좀 약하고 또 평소에 안 했더라도 국어 내일 영어 시험 보는데 엄마 내일 영어다 영어 오늘 밤샌다 나 영어 밤새박에 해봐야 성적 올라요 안 올라요? 평소에 안 해놓으면 안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밤샌다고 10시에 자고 평소보다 더 일찍 자요. 그죠? 영어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요 과목을 미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 봄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공시는 수업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시고 다른 과목들은 요거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 쉬고요. 추석 참 설 연휴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세법인 거 아시죠? 31일 날 세법 하시고 2월 초에 이제 저는 또 2월 초에 첫 주에 공시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